네, 안녕하십니까. 박승재TV 굿모닝 성공투자야침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자, 굿모닝 성공투자야침은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에서 8시까지 저희가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제가 방송을 다 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네, 6시, 8시. 화요일 날은 여러분들과 진하게 만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저희 굿모닝 성공투자야침에서는요, 시황 및 업종, 종목 이슈, 그리고 주식 투자에 필요한 교육을 현재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의 내용에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때 하단에 이제 QR코드 오른쪽에 QR코드가 있을 거예요. QR코드가 있으면 스마트폰 딱 꺼내가지고 카메라 실행하셔가지고 바로 카메라 갖다 대기만 하시면은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혹시 이제 샵 해가지고 3989 해가지고 문자로 긴본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저희 쪽으로 바로 입장이 됩니다. 긴본이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단문이 한 10초 내로 나가요. 그럼 그 10초 내로 나간 그 단문을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저희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안내를 좀 드리고요. 본방송 녹화 방송입니다. 오늘 현재 시간 8월 17일 13시 42분. 시장 폭락 중입니다. 네. 분위기 안 좋죠? 이때 지금 현재 녹화 이제 방송하고 있는데 전체 시장 점검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왜 제가 기존에 계속 IT에서 BT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는지 오늘 좀 시장 보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시장은 왜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언제 멈출 건지, 그런 내용들까지도 다 같이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온통 팔았습니다. 온통 팔았죠, 여러분.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현재 지금 코스닥은 그래도 2.20% 넘게 밀리다가 지금 밑꼬리를 달고 있고, 코스피는 좀 더 밀렸다가 한 1% 가까이 밀렸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좀 더 이제 반등한 상태인데 시장이 참 힘들 거예요. 힘들 건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원인을 분석했으면 이제 결과로 어떤 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포트폴리오 상 들어가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에서 제가 유망 종목으로 제시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오늘 하나씩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이 외국인 매도가 참 쉽지가 않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매도가 지금 오늘 또 5천억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 며칠보단 나아요, 그나마 오늘이.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외국인이 도대체 왜 매도했는지, 왜 매도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왜 매도하는지를 한번 얘기를 드릴 겁니다. 왜 매도하는지는 사실 몇 번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어려운 건지, 지금 별로 안 어렵거든요. 안 어려운데 이걸 가지고 왜 어렵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하나씩 다시 한번 이거 오늘 설명하면 또 까먹기 없이 까먹으면 안 됩니다. 또 왜 외국인 도대체 왜 매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략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반드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이거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IT에서 BT로 넘어가자. 제가 지난주에 했던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BT로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 일단 외국인 매도부터 한번 봅시다. 자, 외국인 매도가 첫 번째 이유 1번입니다. 자, 외국인 매도 첫 번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환율, 즉 달러 인덱스 문제예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상대 통화들은 지금 현재 안 좋다, 이렇게 좀 보여주면 좋겠죠. 즉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상대 통화들이 좀 좋지 않은 부분, 그 부분들 때문에 사실 달러 강하면 원화가 약하고, 원화가 약하면 원화로 투자한 자산을 다 빼겠죠. 전부 다 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크게 문제가 되고 있죠. 자, 보시면은 환율을 보도록 할게요. 환율을 보시면은 오늘 환율 보시면은 오늘 또 8원이 올랐네요. 그래서 사실 금요일보다 더 환율이 더 올랐는데, 자, 이런 상황이라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빨간색이 환율 원달러거든요. 원달러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원달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원화가 약세, 달러가 강세. 예. 1달러당 1160원, 70원 돌파해서 지금 1177원이잖아요. 1177원이면 연 고점입니다. 올해 연 고점이고요. 그럼 이제 연 고점인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들은 지금 현재 원화가 약한 건 둘째치고 달러가 강하다. 네. 달러가 강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달러가 강하다. 달러가 근데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지금 몇 가지 불안 요소가 또 추가가 됐죠. 몇 가지 불안 요소가 추가가 됐는데, 지금 제가 달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화가 강하다 떠나서 달러는 유로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아요. 유로화에. 그럼 당장 유럽이 괜찮아야 되겠죠? 예. 지금 안 좋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달러 차트거든요. 정확히 달러는 전고점에서 지금 현재 머물고 있어요.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지금 전고점에서 쫙 머물고 있죠. 전고점 머물고 있는데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을 우리가 지금 염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유럽이 한 가지 리스크가 뭐냐면 유로화가 중요한데, 유로화가 중요. 유럽이 리스크가 있는 뭐냐, 아프간이 지금 탈레반이 4개월 만에 그냥 다 뒤집어 엎었어요. 네, 아프간 전역을 점령했죠. 네, 미국이 철수한다고 한 지 4개월 만에 아프간에 다시 넘어갔어요. 2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탑이 4개월 만에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거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냐? 이 아프간 난민들이 유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유로화 약세를 부추기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달러가 추가적으로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게 1번. 근데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큰 영향은 주지 않아요. 물론 테이퍼링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면 달러는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 이슈로 봤을 때는 이거는 한계가 있다. 이 부분. 그럼 지금은 어떤 외국인 매도 영향이 제일 크냐? 이 두 번째입니다. MSCI 리밸런싱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MSCI를 구성하고 있는 아시아 이머징 인덱스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하고 그 다음에 한국, 대만, 일본 없죠. 일본 선진국이니까 인도 이렇게 등등등 있는데, 이 중에서 중국 같은 경우가 중국 증시 비중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해 A주가 주요 원인이거든요. 중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지금 중국 증시 때문에라도 한국 비중을 줄여야 돼요. 여기가 100이라면 전체 이게 100이라고 쳐보자고요. 전체 100. 중국, 한국, 대만, 인도가 100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중국의 비중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나머지 국가들의 비중이 내려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인도도 점점 경제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도도 사실 비중을 줄이기는 만만치 않고요. 중국의 비중이 자꾸 올라가냐, 플랫폼 테크 기업들이 계속 상장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상장했던 상해 A주나 뭐 중국 증시를 현재 정확하게 MSCI 지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 때문에 이걸 따라가려면은 이게 단계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건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계속 비중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 MSCI 선진국 지수에 우리나라가 편입이 돼야 되는데,
그럼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기본 비중, 그리고 선진국 지수가 자금 규모가 훨씬 커요. 이머징보다. 패시브 자금들 상당히 많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돼야 되는데 선진국 지수에 현재 지금 편입이 안 되고 있다. 예. 편입 조건은 됩니다. 충분히 편입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MSCI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가 있으면 해외에다도 코스피 지수를 상장해놔야 된다 라는 조건부터, 보통적으로 우선주 말고 예, 뭐 차등 의결권 가지고 있는 주식을 뭐 발행하게 허가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거는데 그 조건을 사실상 수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 거래소 하기 싫죠. 하기 싫어하겠죠. 예. 왜냐면 자기네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가 분산되잖아요. 예. 뭐 어떻게 보면 밥그릇 지키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MSCI 선진국 지수가 우리나라에 편입이 돼야만이 이게 해결이 된다. 근데 편입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FTSE는 이미 우리나라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근데 FTSE 추종하는 자금보다 MSCI를 추종하는 자금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계속 외국인은 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팔 때 어떻게 팝니까? 여러분들 외국인이 클릭 해가지고 팔겠어요 이거? 다 프로그램 팝니다. 프로그램으로. 자, 프로그램을 한번 보죠. 프로그램 동향을 한번 봐볼까요? 오늘도 프로그램 엄청나게 매도 나오고 있죠. 비차익에서 꽤 많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차익으로 팔 수도 있고 비차익으로 팔 수도 있는데 비차익으로 바스켓으로 지금 계속 팔고 있어요. 자, 이게 다 외국인이 매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차익 보면은 어마어마한 물량을 현재 매도하고 있죠. 네. 외국인이 지금 비차익으로 다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환율은 사실상 그 뒤에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먼저 튀어서, 환율이 먼저 올라가서 수익률이 방어가 안 돼서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라기보다는 외국 MSCI 리밸런싱 물량으로 돈을 빼다 보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환율도 워낙 달러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결국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가 떨어지면서 원달러가 올라가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인과관계를 보셔야지 맞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그거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맞은 게 뭐냐? 메모리 반도체 하반기 전망이 악화됐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까마귀 널자 배 떨어진다고 요런 게 이제 이슈가 돼서 현재 붙어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현재 그렇게는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 한번 시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미국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버텼어요. 메모리 회사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위잖아요. 1위가 전 세계 1위 메모리가 뭡니까? 삼성전자. 2위가 SK 하이닉스. 3위가 마이크론이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마이크론이 버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버티는 겁니다. 같은 메모리 업종이니까.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버티고는 있는데 이제 전반적인 MSCI 리밸런싱 매도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바스켓으로 파는 외국인 매도 물량보다 외국인이 직접 클릭해서 매수할 수 있는 물량, 그리고 바스켓으로 매수할 수 있는 물량, 프로그램으로 매수할 수 있는 물량이 더 많아져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겠죠.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어차피. 그럼 근본적인 악재가 우리나라에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인 글로벌 시장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시장 악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비중 조절 나오면은 이게 매수로 전환될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매도로 현재 나오고 있다. 그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다? 선물 외국인 계약이 플러스 순매수로 1만 개 정도가 하루에 들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환매하고 다시 붙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안심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계속 리밸런싱 물량들이 계속 지속된다. 지속되면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본인이 의지가 있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의지가 있어서 파는 게 아니라
이건 의지 없이 프로그램으로 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꽤 양이 있기 때문에 다들 외국인이 숏포지션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선물도. 예. 선물 숏포지션 청산해야 그 시그널이 즉 뭐다?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리밸런싱해서 매도할 물량이 없을 때가 바로 선물 숏포지션을 이제 정리하고 순매수 환매수가 들어올 때, 선물로 한 1만 개 정도 환매수가 들어올 때가 그 타이밍이다. 그럼 그때까지는 하락 추세 지속된다. 섣부르게 저점 나왔다고 예단하지 말자. 이게 제 이제 주요 골자입니다. 물론 밀릴 때 기관이 매수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재 기관이 수급 여력이 좋지 않다라는 거. 연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금도 많이 못 사고, 금융투자 어차피 단기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단타거든요. 어차피. 예, 단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 예, 라는 점을 봤을 때는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이걸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장에서 지수 대응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인데요. 코스피는 3130포인트를 결국은 테스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 있어요. 313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다. 아침에 얘기 드렸고, 이게 이탈해서 끝났죠. 이탈해서 밀리면 3130포인트가 지지라인. 근데 여기 깨지면 추가로 더 깰 수 있는데, 이러면 3050포인트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결국은. 3050포인트까지 후퇴할 수 있다. 그 다음 3000포인트까지가 최종 지지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000포인트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현재 상황은. 근데 3000포인트 무너질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세게 밀리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코스닥이 막판에 지금 현재 이제 2시인데 2시 다 돼가는데 돌리면서 장 막판에 플러스권으로 현재 돌아섰어요. 아니, 플러스권 돌아선 게 아니라 현재 밑꼬리를 달고 위로 올라온 상태죠. 밑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바닥 찾고 있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한 1010포인트 정도에서 잡아보면 되겠네요. 1010포인트, 10포인트만 요 정도인데, 1010포인트보다 열로 잡아야 되겠네요. 여기 정확히 이쪽 라인을 한번 잡으면 1020포인트네요. 1020포인트가 두 번째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지라인 계속 지켜야 되느냐? 지지라인을 지켜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난주에 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종목별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영리하고 중요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뭘로 대응해야 된다? 우리가 얘기하죠. IT 반도체에 지금 당장 뛰어들지 말자. 어차피 모건스탠리가 리포트 냈고 CLSA가 리포트 냈는데, 그 리포트 정면으로 골드만삭스가 반박을 했어요. 근데 노이즈는 어차피 이게 결국 IT 반도체 때문에 밀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IT 반도체 때문에 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골드만삭스가 반박한 리포트가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상 시장은 크게 돌리지 못한다. 거기서. 그럼 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는 수급이 호전이 돼야 되겠죠. 개인 순매수가 지금의 외국인을 커버할 수 정도로 세게 들어오던지, 기관이 연기금부터 금융투자가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하던지, 외국인이 매도 물량이 좀 줄어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지금 이 부분은 2월, 8월, 그 다음에 뭡니까? 10월, 11월 이때쯤에 항상 정기 리밸런싱 있는 달은 항상 이런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참 힘들고 안타까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종목 대응하는 거를 좀 뒷시간에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각 종목별로 한번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종목별로 대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강의를 좀 할 건데, 수급 분석하는 교육 강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분석은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수급 분석이 편한지, 그 다음 수급 분석할 때 각 매매 주체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계속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추가로 더 교육 영상을 진행할 거니까요. 뒷시간을 좀 알차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좀 이따가 다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굿모닝 성공투자아침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자, 김본 앤 칼리로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어요. 이쪽에 카메라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카메라 실행한 다음에 갖다 대기만 하셔도 바로 저희와 함께 실시간으로 같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만약 그게 좀 안된다 싶으신 분들은 샵 3989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단문으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은 쉽게 입장하셔서 저희랑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아까 이제 시장 관련 수급 관련 이야기를 좀 드렸죠. 드리면서 왜 외국인이 매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외국인 매도세를 아까 이제 얘기를 드리면서 결국 그러면 해법은 뭐다? 첫 번째, 외국인이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율적인 부분, 달러 인덱스가 강세가 되는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결국은 잭슨홀 미팅까지는 보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 때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이 부분이 연장되는 겁니다, 이 안 좋은 이슈가. 그리고 현재 지금 아프간 관련한 불확실성이 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달러가 조금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게 큰 영향을 주진 않는데 결국 환율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수출주 위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수출주 중에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반도체를 수출주로 보시면 안 되고, 자동차나 이쪽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자동차 이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약간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오늘 성장주의 대표 섹터라고 하는 2차전지도 오늘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늘 급락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에코프로 BM 다 오늘 급락 중이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LNF도 세게 밀리고 있고, 일지 머티리얼즈, SKC, 솔로스 첨단 소재 모두 다 급락 중에 있습니다. 그럼 2차전지가 이것도 끝나냐? 이게 성장주가 꺾이는 관점 때문에 2차전지 같이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오늘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점 매수가,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 약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환율이 괜찮으면, 환율이 높다면, 원화가 약세가 된다면 결국 수출주들한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수출주들 위주로 중장기를 좀 보셔야 된다. 단기간에 해결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두 번째 MSCI 리밸런싱, 아까 얘기 드렸던 게 리밸런싱 조정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서 중국 비중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비중이 줄어야 전체 비중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계속 외국인 매도가 계속 공략으로 나오고 있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프로그램 매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보여드렸고 예시도 드렸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이 현재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결국 해법은 어떻게 되느냐, 환율은 분명히 미국이 약간의 테이퍼링 속도를 좀 늦추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강세가 되기 위한 전략들이 뭐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다든지, 우리나라 경제 관련해서 강세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은. 전체 달러 인덱스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추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아시아 MSCI 리밸런싱은 결국 해결 방법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편입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편입할 가능성도 크게 높지 않다. 그러면 이 리밸런싱이 끝나가는 시점에 우리가 좀 두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한 다음 달이 되겠죠. 이번 달까지는 계속 비중 조정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한번 우리가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포스코 케미칼이 있습니다. 이미 수익률은 100%가 넘어갔고요. 근데 지금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잘 올라가다가 고가를 여기서 한번 16만원 한번 갔다가 다시 밀리는 흐름이에요. 다시 밀렸죠. 다시 밀리는 흐름인데, 일단 요건 보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유하려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하단 지지라인이 많이 남아있어야지. 많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충분히 하단 테스트까지 볼 수도 있다. 너무 조바심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지수하고 어차피 똑같이 가니까, 근데 다만 전저점 3,300 이탈하는지를 보려면 24,800원이 이탈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덱스 레버리지 역시 마찬가지로 100%가 넘는 수익률을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HLB가 반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좀 다시 밀렸죠. 장중에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밀렸는데, HLB는 원래는 이제 이 회사가
위암 치료제, 리보세나립 관련 하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 치료제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해서 지난번 한번 튀었는데, 결국 한 개는 37,500원. 37,500원이 한 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단기간은요, 단기간.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HLB가 밀고 있는 리보세나립이 글로벌 임상 승인이 나면 더 가겠죠. 그때 폭등했죠. 근데 그걸 전까지는 현재 바닥 따지는 과정에서 살짝 다시 밀렸다라고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솔브리는 진짜 우리가 매도했고, 자, KB금융은 의외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제 수익률이 다시 밀리고 있는데도 KB금융은 크게 밀리지 않고 현재 보합권 지키고 있기 때문에, KB금융은 어차피 우리나라 전세계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사들은 상당히 좀 실적이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KB금융 괜찮다, 보유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은 그냥 전저점을 딱 잡아놓고 대응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좀 봐야 될 전저점은 18,700원인데 깨졌어요. 깨지면서 17,500원짜리 이 자리를 좀 봤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밀리고 나서 어차피 이제 여름 성수기도 좀 지났고, 그러면 이제 가을 쪽에서, 근데 롯데관광개발이 제주도 쪽에 카지노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요는 분명히 많은데 현재 좀 당장 카지노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고 있죠.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자,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은 매각 이슈가 나왔었죠, 지난주 금요일날.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가 7만원이었는데 고가가 69,500원. 자, 500원 차이로 안 됐어요. 결국 매도가 안 됐고 현재 보유 중인데, 일단 DB하이텍은 실적 발표까지 추가로 더 계속 본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계속 봐야지만이 우리가, 왜냐면 이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우리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8인치 반도체가 바로 DB하이텍이 최강자이기 때문에 8인치 반도체, 삼성전자가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수율이 안 나와서 비용이 안 맞아서 그래서 못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만들려면 계속 라인 깔고 해버리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 삼성전자가 지금 쉽지 않아서 현재 DB하이텍을 삼성전자가 인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들렸고, 현대차가 자동차 반도체 수급을 위해서 DB하이텍을 좀 인수하는 거 아니냐 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했는데, 사실 공식적으로 DB하이텍이 부인하게 되면서 이 부분은 이제 뭐 끝난 거죠. 하지만 저희는 보유하고 실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브 현재 보유 중인데, 하이브는 뭐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288,000원 밑으로도 훨씬 깨서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리고 286,000원, 5,000원 이때까지 우리는 보고 여기서 밀리 꺾인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정리하고 나오는 방향으로 좀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기입니다. 실적은 좋았는데 우르르 지금 폭탄 매도 맞고 있어요. 맞고 있는데 지금이 전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174,000원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의 장점 뭡니까? 차량용 전장용 MLCC를 현재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안 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로란토 메신저 시청자분들 보여준 종목이 HMM인데, HMM은 오늘도 의외로 약간 선방하고 있습니다. 선방하고 있는데 뭐 아예 안 밀리는 게 제일 좋은데, 워낙에 오늘 조선주가 안 좋아요. 조선주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조선주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운주 역시 마찬가지로. 자,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매수한 가격에서 좀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려서 지금 한 마이너스 10% 정도가 넘어가는데, 일단 대우조선해양은 거의 마지막이 왔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물론 차트적인 기술적인 접근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지만 현재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못해도 32,000원 라인은 빠르게 올라와 줘야 된다,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지금 LNG선 수주 발주 나오면은 가장 수혜 보는 게 대우조선해양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에도 대우조선해양이 제일 많이 가져갔죠, 발주 나온 것 중에.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을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림 매수하겠다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백사는 저희가 빠졌고, 자, NH 한국사이버결제가 우리가 매수한 대로 거의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옆으로 기었어요. 옆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급반등이 다시 나오면서 좀 더 볼 수가 있겠습니다. NH 한국사이버결제는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KC텍, SKC, 현대로템인데, KC텍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실적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진짜 이 종목 실적 사상 최고치 찍을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도 미리 움직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현재 KC텍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KC텍이
괜찮다. 그래서 저는 일단 추가 매수는 아니더라도 홀딩인데 추가 매수 자리는 한 지금 11일째 보고 있습니다. 11일째 지금. 예, 추가 매수 자리는 11일째 보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찍고 두 번 찍었네요. 두 번 찍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SKC입니다. 자, SKC인데 그동안 그렇게 하더라도 오늘 급락 맞을 땐 같이 맞고 올라갈 때 많이 못 올라가고. 그래서 현재 SKC는 최대한 빨리 매도하겠다. 최대한 빨리 매도 시그널 드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종목 빼고 좀 안심하고 좀 볼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로 SKC 같은 경우는 현재 돈박 3대장입니다만은 혼자 못 갔고 그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밀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포인트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현대 로템인데 개성관련공단 개성공단 뭐 이게 쏙 들어갔어요. 예. 주가도 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현대 로템이 방위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북 경협주기 돼요. 그러니까 대북 경협주를 하고 싶고 방위 사업을 동시에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현대 로템을 보시는 게 맞다. 약간 이렇게 드리고요. 중기 이평선, 이동평균선에 지지라인을 걸쳤네요 지금. 예, 차트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그런 형태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최근에 나갔던 종목들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직전에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했던 종목이 바로 ST팜입니다. ST팜. 자, 제가 이거 IT에서 비트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ST팜 ST죠. 네, ST팜. 이제 ST팜 같은 경우 오늘 2.95%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비트로 확실히 넘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원 돌파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잘 보는 뭐 셀트리온은 거의 보합권이고요. 자, 그 밖에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장중에 무려 장중 25%까지 올랐었어요. 25%까지. 자, 엄청나게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현재 백신 관련주는 가장 지금 달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제넥신 그리고 셀트리온은 치료제 관련주, 바이오니아까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밸류체인 담당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나라 증시를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는 IT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물려 있다면 BT 쪽, 바이오테크 쪽으로 한 종목 한 종목씩 좀 옮겨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옮겨가는 전략을 좀 잘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요. 우리나라 시장 언제까지 계속 차별돼서 갈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업종, 이 바이오테크 위주로 우리 시청자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ST팜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정말 많이 했죠.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ST팜 같은 경우가 mRNA 백신을 자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현재 능력과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ST팜이 언제 삼성바이오로직스 향으로 묶여서 mRNA 백신을 뭐 처음에는 뭐 이렇게 받았다가 나중에는 이제 mRNA 백신 가지고 이 킬러 백신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상태. 그러면 ST팜에서 증설하기도 편하니까, 증설이 편하다면 ST팜이 모더나의 몇 억 개분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렇게 받으면서 또 현재 ST팜은 자체적으로 노하우를 좀 쌓아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강하죠. 강하고 현재 바이오사이언스, 제넥신도 마찬가지로 치료제 관련주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눈을 돌려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미 다 이쪽으로 많이 눈을 돌려놓은 상태예요. 돌려놓은 상태고, 어제 오늘 셀트리온도 저희가 현재 얘기 드렸었는데, 셀트리온 현재 오늘 윗골이 따라 좀 기분 안 좋긴 합니다만은 셀트리온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현재 저가 바닥 잡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관련주들 한번 해봤는데, 자, 관련주들 같은 경우 우리가 현재 유망정보 제시했던 종목들을 꽤 많이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드렸는데 뭐 사실 쉽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최대한 좀 손실이 크더라도 좀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이걸 모아가지고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좀 확보하고 있는 게 상당히 괜찮다. 반등할 때 따라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반등폭은 3140, 50%가 깨졌잖아요. 그러면 그 반등폭은 그 다음 라인 때까지는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시장 관련한 내용을 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우리, 증권사가 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수급 주체 분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수급이 지금 외국인이 왜 이렇게 팔고 있는, 고 기간은 800 정도 플러스인데 연기금이 왜 또 마이너스인가? 그래서 각각의 이 상품들의 현재, 들어가 있는 규모들, 그러니까 투신이든 사모펀드, 금융투자든 보험이든 기타 연기금이든 이 기관들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수급 주체 분석을 할 때 지난번에 금융투자 사모펀드까지 다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은행, 기타금, 연기금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좀 쭉 얘기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좀만 쉬었다가 바로 다시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굿모닝 홍보투자의 아침 김장철 본부장입니다. 김보낸 칼리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 오른쪽 하단 보시면은 QR코드 나와 있는데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우리 실시간 노란톡 오픈 채팅방 실시간으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반드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메라 스마트폰 꺼내셔가지고 카메라 실행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오른쪽 하단에 QR 갖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자료나 뭐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도 다 같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샵 3989로 저희가 문자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문자를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김본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관련된 링크를 아마 그 박성재 TV에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은 저희랑 같이 실시간 대응하시면서 시장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지난번 시간에 바로 전 시간에 우리가 뭘 했었냐면 현재 각 보유 종목들 현재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지금 보유 종목들 중에 뭐 백산 이런 건 진짜 우리가 매도를 했고요. 네, 매도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솔브레인 요것도 이제 매도를 했고, 네. 안간 종목도 우리가 좀 가지치기 정리를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신규로 들어간 게 현재 셀트리온, 네. ST팜인데 ST팜 셀트리온은 지금 상당히 분위기는 괜찮다. 예. 셀트리온 오늘 좀 소폭 밀립니다만은 치료제 관련 이슈로 현재 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요 전략들은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좀 세워보고 있는데, 자, 종목들 중에 KC텍 같은 경우가 있어요. KC텍 같은 경우인데, KC텍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우리가 좀 본다 그랬죠. 근데 어제 오늘 같은 자리에서 계속 밑꼬리를 달았어요. 그러면 충분히 좀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더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C 같은 경우가 오늘 좀 낙폭이 심합니다. 올라갈 때는 같이 못 올라가더니 떨어질 때는 좀 세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물론 솔루스 첨단 소재가 지금 10% 마이너스 중에 있거든요. 근데 같은 동박임에도 불구하고 SKC는 좀 버티고 있는데, 이 정도면 좀 버티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러면 불구하고 한 5% 정도면 좀 세게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5% 정도 밀리는 부분을 우리가 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SKC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반등했을 때 그냥 매도로 잡고 좀 보려고 합니다. 실적은 다 좋았어요. 사실 실적 안 좋아서 밀린 좀 별로 없습니다. 다 실적 괜찮아요. 근데 지금 향후 성장주들이 현재 지금 안 좋은 거잖아요. 성장주들이 피크아웃 논란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그래서 지금 밀리는 거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노란톡 메신저 계시는 분들하고 지금 현재 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제가 유망 종목 제시한 종목 중에서는 최근 그래도 종목들이 우리가 BT로 좀 넘어가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LNF나 이런 거 우리가 추격 안 해가지고 보시면 지금 8% 넘게 밀리고 있잖아요. 좀 추격을 좀 자제한 부분들이 조금 괜찮은 모습이 있지 않나 지금 현재 그나마 좀, 물론 수익률이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KC텍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추가 매수 단가랑 좀 현재
27,750원이잖아요. 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27,150원 케이스택은 27,150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이탈하면 27,000원 깨지면 그때 또 비중 줄이는 전략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네, 그래서 실적이 좀 빠르게 좋게 잘 나오는 케이스택은 아직 좀 실적 이슈가 남아 있으니까 실적 이슈가 남아 있으니까 요 실적 발표했을 때 조금 반등을 좀 모색해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한국 사이버 결제가 이제 우리가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우리가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거는 사실 결제 관련주이면서 현재 지금 수급은 나쁘지가 않아요. 이미 조정은 많이 받았고, 이미 처음에 좀 많이 조정 받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이 의외로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습니다만은 주로 게임주 위주로 현재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지금 결제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모바일 쪽에. 그 다음에 이제 고가 명품 이쪽 라인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달이나 이쪽을 세게 하고 있는 다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파급력이 좀 약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는 언택트 관련주 이 종목 갖고 가는 종목인데, 보시면 아시지만 다날도 같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NH 한국 사이버 결제가 좀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크게 걱정하지 않고 그냥 홀딩하는 전략으로 현재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도 싹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더 세게 뭐 종목을 뭐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못 드릴 것 같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을 다음 시간에 7시 8시 방송으로 좀 미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가장 우리가 좀 걱정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볼게요. 이제 우리 보유 종목은 아니지만 맨 처음에 삼성전자를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날까지도 밀렸잖아요. 근데 금요일날 밤에 이제 마이크론이 잘 나왔기 때문에 버텼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월요일날 우리가 휴장이었고, 지금 화요일날 지금 녹화방송인데, 지금 8월 17일 녹화방송인데 지금 오늘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외바닥 자리에서는 매수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기존 보유자분들도 이미 손절 라인은 이미 지나갔고요. 네, 손절 라인은 이날이 그냥 손절입니다. 이날 8월 12일 종가상 손절이고, 이때 손절 못하더라도 이때 했어야 된다. 예. 이날이죠. 8월 12일날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지금 현재 딱 73,500원 라인이 하나 라인이 있긴 한데, 이 라인 가지고는 현재 이 라인 봤을 때는 너무 짧기 때문에 위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라면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더 버텨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하거든요. 예, 골드만삭스에서 반박 리포트 나왔고 했으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삼성전자로 복귀해가지고 미등기 임원으로 현재 뭐 활동하려고 한다. 근데 그 정도만 열려도 사실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좀 더 현재 위쪽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 8만원 이상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일단은 보유하고 보시는 전략. 예. 9만원 뭐 단가 이런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러면 손절 라인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8월달 리밸런싱, 제가 아까 얘기했던 리밸런싱 내내 삼성전자 수급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안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본다. 예, 그 이유를 본다. 그 이유를 보면은 중장기 투자밖에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예, 삼성전자를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는 절대로 외바닥에서 받으면 안 됩니다. 외바닥에서 받으면 안 되고요. 설사 여기서 급반전해서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 날 때 다시 봐야지, 이거를 외바닥에서 보는 건 아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저가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SK하이닉스는 좀 더 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들이, 메모리 반도체 쪽이 훨씬 더 안 좋게 밀렸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메모리도 하지만 비메모리도 지금 막 투자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SK하이닉스 메모리 쪽 일변도가 메모리 쪽에 있기 때문에, 예, 물론 낸드도 있습니다만 디램 업황이 안 좋아질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신규 접근은 금지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때 라인에서 꽤 오랫동안 버텼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 좀 버텨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97,500원까지도 한번 우리는 여기까지 라인 잡고 손절 라인 여기까지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때까지 잘 버티는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그
오늘 매매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장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 뭐 결코 저는 좋다고 보진 않았어요. 네, 왜냐면 전일 아시아 증시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전일 아시아 증시가 꽤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일 아시아 증시 안 좋은 건 MSCI 결국 대만이 최근에 많이 밀리는 것도 뭐냐, 우리나라처럼 비중이 줄고 있어요. 점점 비중이 줄고 있는데 중국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만하고 우리나라 비중이 줄어요. 그런 부분을 따지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메모리 쪽이든 비메모리 쪽이든 반도체를 막 주구장창 때리는 게 아니라, 반도체만 때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지금 확산되고 있다. 이런 전체적으로 성장주 피크아웃 논란으로 정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안 좋다기보다는 성장주 자체가 피크아웃 논란이 있다. 예, 이렇게 보셔야지만이 우리가 좀 시장을 제대로 보는 거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시장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또 요거 말고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위주로 좀 보자면, 아까 현대차, 기아차 얘기 드렸으니까 그 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제 IT에서 BT로 넘어간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눈여보자 이렇게 좀 얘기 드렸잖아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하고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 최근에 좀 급등 몇 번 했었고, 자, 이거 같은 경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번 BT 장세에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규 접근은 금물, 신규 접근은 지금 좋진 않아요. 신규 접근은 지금 하지만 이거 말고 신규 접근 할 만한 종목 많아요. 어차피 mRNA 백신 관련주로는 뭐 ST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안전하게 신규 접근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하시면 되고요. 분할로 잡으시면 되겠죠. 밀릴 때마다 매수한다는 전략으로.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주로는 서린바이오, 오늘 상한가 갔잖아요. 오늘 그냥 상한가 가버렸네요. 서린바이오, 그 다음에 이현제약,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실 거면 차라리 뭐 한번 바이오로직스로 단기 트레이딩 할 필요는 없어요. ST팜으로 하면 돼. ST팜으로는 중장기로 보시는 거고, 단기는 서린바이오 이쪽이 강합니다. 훨씬 더. 그래서 지금 mRNA 백신 관련주들, 이 백신 관련주들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주들 이쪽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쪽으로 접근하는 거, 지금 접근하는 거는 단기 트레이딩은 이미 시세 한 번씩 다 나왔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밀릴 때 분할 매수 가능하고, ST팜은 지금 접근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제 관련주로는 셀트리온이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위주로 좀 보자. 그리고 제넥신이 오늘 출발을 했죠. 오늘 출발 다시 했으니까 제넥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치료제 관련주를 좀 보자. 이렇게 보시면 좀 시장을 좀 그래도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와서 뭐 카카오뱅크 따라가거나 SK 바이오사이언스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압축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오늘 시황 특집으로 좀 계속 좀 얘기를 좀 길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황 특징을 좀 확인하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그 노란통 메신저 관련 계시던 분들도 역시 같이 요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이 저점 또 갱신하면서 좀 밀리고 있네요. 시장 안 좋지만 이 또한 지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 금방 MSCI 리밸런싱 곧 끝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지금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만은 이거 계속 되기는 힘들어요. 8월 정도까지 해서 다 일단락 됩니다. 그래서 8월 내내, 그러면 앞으로 8월이 많이 남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외국인 매도는 물량이 조금씩 줄고는 있어요. 줄고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캐치하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종목별로 제가 노란통 메신저 유망 종목 짚어드렸고요. 나머지 종목도 또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제가 또 시간 되면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2부 때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